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관절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팔꿈치입니다. 사실 이제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연간 80만 명이 넘는다고요. 굉장히 좀 흔한 통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릎 통증, 어깨 네. 통증,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팔꿈치 통증을 오신 분들은 주로 팔을 많이 쓰시는 네. 작업을 하시는 뭐 전기공 또는 예전에는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집안일 많이 하신 주부님들이 많으셨다면은 네네. 지금 요새는 대중적으로 골프와 이제 테니스가 유행하면서 좀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젊은 30대, 40대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면서 연간 이렇게 환자들이 네. 느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많은 건 이제 40, 50대 연령층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또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팔꿈치 통증의 주 원인입니다. 또한 퇴행성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힘줄 상태 약해지면서 네. 꼭 운동을 안 하더라도 어떤 분들 팔을 많이 안 썼는데 왜 아픕니까? 하고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사용과 퇴행성으로 이제 힘줄이 약해져서 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팔꿈치 통증의 원인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실까요? 네. 자, 팔꿈치 통증 일으키는 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우선은 당연히 팔꿈치 자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네. 우선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서 치료 받은데도 안 좋아집니다. 해서 오셨는데 잘 검사를 해보면 팔꿈치 자체의 원인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 방사통으로 목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요 신경에 눌린 증상이 팔꿈치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 이런 디스크 경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 신경 뿌리가 목에서 눌리면은 환자분들은 팔꿈치가 아프다고 비특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항상 감별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범인 우리 테니스 엘보 또는 외측 상가염 이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등으로 우리 통증을 많이 일으킨 주범이 내측 상가염입니다. 또는 반대쪽 팔꿈치가 아픈 경우고요.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혹시라도 이제 목을 비롯한 이제 척추 쪽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드시 감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원인들 외에 또 어떤 요인들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걸로 좀 지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네. 대부분 저 테니스 엘보 아니면은 뭐 골프 엘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은 비슷한 위치지만 이제 이두근 또는 우리 뽀빠이 근육 네. 이 팔꿈치 앞쪽에 원이 힘줄이 붙는데요.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치료한다고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에서는 네. 이제 관절염, 연골이 다 닳고 뼈까지 이렇게 손상이 오는 이 무릎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네. 골관절염 때문에도 통증을 호소하시고 외래로 내원하시는 조금 고령, 연령이 좀 많은 층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법도 좀 다양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팔꿈치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환자가 팔꿈치 통증 왔을 때 혹시 외상성 요소는 없는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좀 심하게 외상성이 온 경우가 있지만 드물게는 골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외상성 타박상 때문에 아픈 거를 또 테니스 엘보랑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항상 외상성이랑 또는 불안전성 이런
질환과도 감별을 꼭 해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팔꿈치가 골절이 되게 되면 이게 사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좀 통증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골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도 그 다쳤던 그 기억이 있고요. 네. 드물게는 뭐 술 마시고 기억 못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날 잘 기억 안 나는데 너무 팔꿈치 심하게 너무 부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아. 이런 외상을 항상 감별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저희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절이 되는 부분 말고도 감염성 관절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는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만큼 많지는 않지만 네. 환자분이 팔꿈치 열감이 심하고 많이 심하게 부어서 온 경우는 우리가 이런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혹은 환자분들도 모르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심하게 부어서 오신 분 중에서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팔꿈치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환자분들 모르고 계시다가 팔꿈치 통증으로 이제 피 검사 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위별로 다른 곳에 올 수도 있고 팔꿈치에 올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저희 이수광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사실 팔꿈치 통증이 또 시작이 되면 정말 이제 견디기 힘들 만큼 정말 강한 통증이 와서 일상생활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 오랫동안 정말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었다. 아니면 치료가 잘 안 돼서 지금 너무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팔꿈치 통증의 원인 중에서도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몇 %가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오신다고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팔꿈치 통증의 주범은 외측 상가염 또는 외측. 테니스 엘보입니다. 네, 그건 내측. 네. 예. 그래서 100명 중에 한 전체 한 30-40%가 테니스 엘보고요. 한 20-30%가 이제 골프 엘보로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골프 엘보 아니면 테니스 엘보가 네, 이제 맞습니다. 원인이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별할 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통증의 위치만 네. 봐도 어느 정도 구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손바닥을 하늘이 보게 한 상태에서 네.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 방향의 바깥쪽이 아픈 경우는 바깥쪽. 보통은 테니스 엘보 또는 외측 상가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내측, 맞습니다. 이쪽이 바깥쪽. 네. 예. 그래서 반대로 새끼손가락에 있는 안쪽 내측이 아. 아프다고 하신 분 중에서는 대부분 테니스 엘보 또는 내측 상가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놓았을 때 새끼손가락 쪽이 아플 경우에 이제 내측,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 있는 부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아프다라고 하면 저게 골프 엘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네. 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외측 상가염이 바깥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깥쪽이 테니스 엘보 네, 맞나요? 바깥쪽이 엄지손가락 쪽이 테니스 엘보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주로 오는 이유는 네. 이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인데요. 테니스를 하다 보면은 요 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은 이렇게 신전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선수들이 3세트의 경기를 하면은 네. 400번에서 500번의 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 충격이 외측 팔꿈치 가해지면서 네.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고요. 네. 가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 중에 1명은 테니스 엘보가 있을 정도로 네. 유병률도 꽤 높고요. 그리고 주로 이 손등을 하늘로 드는 근육이 외측 팔꿈치에 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상태로 공을 반복적으로 치기 때문에 힘줄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테니스 엘보 또는 외측 상가염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저도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네. 이거 테니스 치는 동작을 떠올리시면 이제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고 이렇게 치게 됐을 때 이제 엄지손가락 쪽 바깥쪽이 아플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골프 엘보는 그럼 골프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골프 엘보는 골프 치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더 많이 유병된다 그래서 네. 진단이 되는데 사실 환자분 중에서 골프 안 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주부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반대로 아까는 손등을 들 때 외측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대쪽으로 손 바닥을 하늘을 향한 동작을 많이 할 때는 내측에 있는 근육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는 주부님들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노동하시는 분들은 내측 또는 골프 엘보 증상으로 많이 오시게 되고요. 다만 외측 상가염 테니스 엘보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네. 조금 이제 유병률은 적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말 이제 뭐 팔꿈치 통증을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의 대다수 한 50~60% 가까이가 테니스 엘보 혹은 이제 골프 엘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요거 PPT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부터 좀 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특히 손목과 손가락을 손등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네.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망치를 반복적으로 쓰거나 하는 반복적인 빠른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명의 인구의 1명 정도가 증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환자가 많고요. 네. 여기 뭐 어려운 단요측 수근신전, 쉽게 말씀드리면 손등을 하늘을 향하거나 손가락을 피는 근육의 힘줄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테니스 엘보의 원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 엘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내측 상과염. 네, 골프 엘보 또는 내측 상과염, 이제 새끼손가락 안쪽 팔꿈치의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과사용 증후군이고요. 반대로 손바닥이 하늘 향한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들거나 네. 손가락을 굽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집에서 여기 안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 상태에서 많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골프 엘보 또는 내측 상가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빈도는 테니스 엘보보다 적지만 그래도 1000명 중에 한 4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내측 또는 골프 엘보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 이제 마찬가지로 좀 팔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명확하게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증상만으로도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네, 이제 한번 본인이 어디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를 맞아요.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한번 안쪽이냐? 구별해 보시고 네네. 여기 팔꿈치에 가장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외측 상가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엄지손가락을 연결시키는 요 선에서 바깥쪽 이걸 외측 상과 쪽을 눌러서 여기 근육의 힘줄이 통증을 유발하면은 네. 외측 상가염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는 병원을 가보면 이제 검사자가 손목을 못 들게 한 상태에서 저항을 주고 손목을 세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신 분들은 네. 테니스 엘보 또는 외측 상가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골프 엘보의 증상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약간 이제 반대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기 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새끼손가락을 따라가지고 팔꿈치 가장 튀어나온 뼈를 네. 주비를 눌러보시면은 네. 거기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측 상가의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정황 검사로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검사자가 힘을 주고 네. 힘겨루기처럼 손목을 들어보라 합니다. 이때 통증을 내측에서 많이 느끼신 분들은 네. 내측 상가염 또는 골프 엘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팔꿈치에 이렇게 됐을 때는 바깥쪽,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안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이제 나의 팔꿈치를 한번 동작을 만들어 보시고 구체적으로 좀 어느 쪽에 통증이 더 느껴지시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가 테니스 엘보인지 골프 엘보인지 한번 감별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매우 흔하지만 치료가 쉽지 않고
않고 오래 걸리면서 재발도 잦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나의 팔꿈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물건을 들 때나 행주를 짤 때 팔꿈치가 아픈데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짜는 동작이 굉장히 손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이런 특정한 동작을 할 때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짤 때 통증을 느껴지시면은 네. 이 단순한 동작 같지만 수건을 짜거나 물을 짤 때는 팔꿈치도 그렇지만 손목이 많은 힘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손목이 아닌 팔꿈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은 외측 상가염, 테니스 엘보 또는 내측 상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한두 번에 이건 증상으로 지나가면은 꼭 안 가셔도 되지만 그렇죠.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작에서 똑같은 통증이 유발된다면은 힘줄에 어느 정도의 병변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힘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지 한번 정확하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시청자분께서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골프를 치고 나면 팔꿈치 통증이 심한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진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이제 골프를 쳐봐서 알지만 네네. 골프를 치고 나면은 하루 이틀은 약간 뻐근합니다. 그 증상이 좋아지고 오래 안 간다면은 네. 굳이 병원 안 오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온찜질 하셔도 집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통증의 양상이 더 심해지고 빈도가 더 자주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팔꿈치 통증이 오래됐는데 주사도 맞고 충격파를 해도 낫지를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팔꿈치 통증도 오랫동안 좀 고생하시고 수술도 사실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지금도 가끔씩 이제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치료가 좀 힘든 질환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상당히 재발도 잘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래에서도 팔꿈치 통증으로 상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고 저한테 오신 경우도 계시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치료 받으면서도 계속 아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진단이 된 건지 다른 디스크나 또는 꼭 테니스, 골프 엘보 아닌 다른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원위, 이두 장근의 힘줄염이나 또는 삼두근 힘줄염이나 정확한 위치를 진단을 하고 네. 주사도 거기에 맞는 위치를 주사를 해야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팔꿈치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아니라 다른 쪽의 원인이 있어서 이게 또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닌지 한번 다른 쪽의 원인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서 치료를 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요, 보다 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 생방송을 놓치셔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팔꿈치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에 통증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환인지 약간의 감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팔꿈치 통증이 느껴져서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받아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통증의 양상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상학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 팔꿈치에 비해서 이런 골극이랑 석회화가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극이랑 뭐 석회가 있다고 증상이 없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과 연관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동네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근육과 힘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한 손상은 초음파라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통증이 또 오래되는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해보고 또 초음파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더 또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도 하나 봐요, 팔꿈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처음부터 MRI 촬영을 잘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가 MRI 촬영을 권유한 이유는 아까 엑스레이랑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요 힘줄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MRI를 통해서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지금 정상인 사진이고 네. 아닌 사진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그래서 같아요. 1번 요 사진이 정상 힘줄의 사진이고요. 정상 힘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외측 상과 또는 네. 테니스 엘보의 힘줄입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MRI 상에서는 저신호 또는 균일한 검정색의 힘줄이 정상 힘줄을 보여줍니다. 약간 매끈하게 검게 보이는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테니스 엘보를 앓고 있는 40대 분의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 신호가 변했다는 거는 힘줄이 퇴행성으로 약간 미세하게 찢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확실하게 다르네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도 안 좋고 아까 상담 전화 오신 분처럼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에도 전혀 안 좋아하신 네. 분들은 검사해 보면은 아예 힘줄이 뼈에 부착부에서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해도 재생 치료를 해도 충격파 치료해도 안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를 비롯해서 MRI 촬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꿈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을 보면 치료가 되게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만큼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치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치료와 근력 강화 치료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도 안 된 경우 병원에서는 우선 보조기로 이제 힘줄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힘줄이 좀 치유되기를 바라는 보조기 치료도 있고요. 네. 통증이 그래도 너무 심한 경우는 염증 가라앉히기 위한 이제 소염제를 먹거나 또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안 좋아진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보고요. 6개월 이상 통증이 심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드물지만 수술적인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까지. 이제 약물 치료 중에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체외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환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그래서 방법으로 치료하는 이 건지? 체외 충격파가 영어로 네. 이제 ESWT인데 네. 충격파 자체에 있듯이 이 충격을 주면서 이제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음파를 이용해서 통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네. 충격을 줘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는 염증이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염증 조직은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충격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때문에 아파가지고 싫어하시는 분 많지만 네. 효과는 확실히 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테니스, 골프 엘보라고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칭, 근력 강화부터 보조기,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잠시 뒤에 이 치료법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이제 치료의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바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베스트 7을 저희가 골라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이게 너무 아플 때는 운동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법을 물어봐 주셨네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플 때는 쉬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어느 정도 급성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니스 엘보 외측 상가염의 통증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손 등을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팔꿈치는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해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손목을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요 근육이 당겨진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요 스트레칭을 이제 20초 동안 하고 하루에 네. 이렇게 20초를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대로 골프 엘보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반대로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네. 안쪽이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안쪽이 많이 당기네요. 네, 이 이게 안쪽이 기본적인 근육이.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등척성 근력 운동이라고 약해진 힘줄의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가 심하신 분들은 손 등이 하늘 향하도록 하고 네. 아령 같은 거 0.5kg 또는 1kg 없으면 물통으로 500cc 들고 한 20초 버티는 운동을 네. 하시고 한 10초, 15초 쉬었다가 반복적으로 20초 버티고 네. 하는 거 10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을 외래에서 추적해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통증을 덜 호소하시고 재발을 네. 덜 하게 되십니다. 네. 혹시 이게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도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방적으로도 또는 골프나 테니스 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손상도 줄이지만 이 만성적인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골프 엘보를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니스 골프 엘보 이제 처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강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 안쪽으로 당기고 바깥쪽으로 꺾고 뭐 이런 다양한 동작들이 있고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좀 미리 평소에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이 동작을 좀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도 팔꿈치를 비롯해서 이 주변의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 이제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보조기를 오래 사용하면 좋지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보조기, 그러니까 아까 치료 방법 중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이네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랑 기본적인 자가 운동으로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보조기를 네. 처방해서 가끔 이제 길거리 보면 이렇게 보조기 차고 다니는 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네. 아까 테니스 엘보는 외측의 통증이기 때문에 보조기 역할은 근육을 눌러줘가지고 힘줄로 가는
응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건데 보통은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차볼 수는 있습니다. 6주에서? 하지만 그 기간을 지난데도 효전이 없는 경우는 보조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근력이 약화 가능성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6주에서 8주 정도 네, 맞습니다. 사용을 권장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길게 사용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 좀 아플 때 그 찜질을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뭐 맞습니다. 냉찜질도 하고 온찜질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팔꿈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찜질이 좀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병원 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물리치료가 온찜질 또는 전기치료 네. 또는 초음파 치료입니다. 셋 다 기본적인 원리는 병변에 있는 부위에 국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스스로 염증을 몸에서 제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기치료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전기치료, 온찜질 또는 초음파 치료들이 다 그런 병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또는 주위 신경을 자극을 줘서 스스로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면에서 아주 비싸지도 않고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온찜질, 초음파, 전기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도 테니스, 골프, 엘보를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셔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고요. 상담을 또 원하지 않으실 때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통증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 저희가 꼽아서 하나씩 해결해 보고 있고요.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테니스 엘보로 소염제를 먹고 있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통증이 이제 오래된 경우는 약물 복용을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꼭 팔꿈치가 아니더라도 무릎이나 어깨 관절, 허리 관절에서도 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많이 처방하는데 네. 통증이 있을 때는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성 통증이 오래되면은 만성 통증이 되어 병변 없어지더라도 환자는 계속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를 너무 오래 먹는 경우는 위염, 심지어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신장, 콩팥에 영향을 줘서 몸이 좀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한 달 이상 복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이상 복용하는 건 좋지 않고 보통 이제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대개 뭐 몇 주 정도 복용을 하시나요? 보통은 증상이 좋아지면 네. 1주 드리고 바로 운동치료 넘어가고요. 아. 심하신 분들은 한 달까지 처방을 하는데 대신에 위산 억제제, 위보호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한 달 이상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복용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골프 엘보가 왔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몇 회나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을 좀 만나서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 회 정도 좀 받아야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를 하는 경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 이상을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는
5회 이상을 보통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보통 3회 이후부터 증상을 조금 환자분들이 호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주기도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는 1주 간격을 두고 치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드물게 오래되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2, 3일 초반에는 2, 3일 간격으로 조금 빨리빨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이게 네. 체열 충격파 치료를 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직접 이제 제 환자를 충격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골프 엘보 환자입니다. 이 중요한 게 체해 충격파는 음파를 이용해서 병변을 매우 정밀 타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실 때, 정말 심하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병변의 위치고 거기를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충격파를 줍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은 효과를 보는 경우 이제 호전이 있을 거고요. 네. 없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치료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 3회에서 5회 정도 보통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잘 낫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또 팔꿈치가 아팠는데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이게 좀 병원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건강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궁금증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꿈치 통증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으면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이 답변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제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스테로이드 주사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정말 독약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팔꿈치에서도 스테로이드 자주 맞는 거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반복적으로.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힘줄을 손상을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변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드물게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 치료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주사 치료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PRP라고 자가 혈소판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어깨에서 연구가 많이 된 치료인데 회전근 파열 수술하고 나서 힘줄의 상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팔꿈치 외측 상가염에도 연구가 많이 됐고 내측 네. 상가염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네. 혈소판은 우리 피에서 피를 응고시키는 출혈이 있을 때 혈소판만 모아서 그 병변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피를 추출하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면은 여기 혈소판만 모여 있는 혈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만 분리를 시켜서 환자분의 손상된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힘줄에 주입을 하는 경우 이 혈소판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술의 대체 치료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드시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네, 분리하는 지금은 거죠? 본인의 혈액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비롯해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었고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좋지 않은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PRP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주사 치료 중에서도 이제 요거 외에도 다양한 주사액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RP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연구를 조금 더 진행 중인 치료들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희망이 보이는 치료들이 실제로 외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힘줄은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콜라겐을 보충해주면은 이 강화가 돼가지고 네.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힘줄의 주 성분인 제1형 콜라겐을 팔꿈치에 주사하면은 재생이 되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콜라겐 생성 힘줄 유사세포, 이제 DNA 이런 생물학적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힘줄을 만드는 세포 주의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치료 또는 심지어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를 칠 연구 중인데 사실 아직은 요 밑에 세 단계는 연구 중에 있어가지고 임상적으로는 아직은 사용 못하나 네. 곧 몇 년 내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요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팔꿈치 통증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6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죠. 테니스 엘보가 재발했는데 꼭 수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많이들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재발이 쉬운 통증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재발을 정말 잘하는 통증이고 6개월 지나서 통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네. 요즘에는 PRP 치료가 나오면서 6개월 지나면은 다시 PRP를 2번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술을 연기하고 수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술 방법은 크게 절개를 하고 하는 개방성 절개 수술 방법과 네. 요 그림에서처럼 관절경으로 이제 손상된 힘줄을만 제거하는 이런 관절경적 수술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관절 안에서 이 관절막을 살짝 열면은 손상된 힘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도 관절경으로 이 손상된 힘줄만 제거하면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MRI 사진이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손상된 정도 너무 심하고 주변 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는 관절경으로 다 수술적 병변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네. 개방성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역시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팔꿈치 통증 치료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팔꿈치 통증 수술 후의 재활은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재활 치료 시기가 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재활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이 수술만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팔꿈치 특히 테니스 엘보 수술은 병변에 있는 힘줄을 제거하기 때문에 급성기 한 2, 3일 동안은 쉬고 얼음찜질 많이 하고요. 네. 수술 후 2주까지는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2주부터는 팔꿈치는 쉽게 운동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운동 범위 운동을 보조기를 착용하든 아니면 스스로 하든 시작을 하게끔 설명을 드리고요. 네. 힘줄은 이제 뼈에 붙는 게 힘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 운동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6주, 8주 지나고 시작하라고 외래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6주에서 8주 정도 네. 좀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시라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베스트 7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이수광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흔하지만 또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은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문자 상담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십니다. 무리하게 팔을 쓴 것도 아닌데 석회가 쌓였다고 하네요. 도수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혹시 이제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석회가 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석회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석회가 통증의 원인이라면 도수 치료가 효과 없은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이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체외 충격파 치료로 석회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 없으면은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제 문자로 상담 내용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팔꿈치 통증 치료도 좀 까다롭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구나라고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치료법들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이 치료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의 위치를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병원을 가시기 전에 네. 우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면은 그 동작을 좀 피해 보시고 네. 증상이 좋아지면은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은 정확한 원인이 뭔지 진단을 해야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최소한 한 4주, 6주 이상 된 통증은 네. 꼭 병원을 가보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그 사이에 또 문자 상담이 하나 더 접수가 돼서요. 다시 한번 이제 문자 상담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골프를 종종 치러 나가는데 요즘 자꾸 팔꿈치가 시큰거려서 걱정입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럴 때 이제 골프를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아픈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외측이 아프면은 테니스 엘보 이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네. 운동을 해보시는 게 도움될 수도 있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내측이 아픈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반대로 스트레칭 해보시고 운동하신 다음에 재활도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항상 운동하면은 온몸이 아픈데 항상 재활을 통해서 회복을 빨리 시키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찜질 해보시고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증상이 좋아지시면 운동을 다시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악화되거나 주기가 더 짧아진다 하면은 꼭 병원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온찜질과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